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기로 했었고, 이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하나씩 좀 풀어볼 건데, 일단은 여기 1번 문제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초반부는 사실 어려울 게 없었을 거예요. 어려우면 안 되는 문제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테이블을 조인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조회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자, 1번 사원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라. 일단 사원 테이블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테이블 3개 중에서 EMP에 해당을 하겠죠?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셀렉트, 난 조회할 거야. 어떤 거를, 모든 거를 어디로부터? EMP 테이블로부터 라고만 해주면 얘가 말하는 거 전부 다 된 거죠. 모든 레코드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레코드는 뭐예요?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들. 레코드가 이 한 줄 한 줄을 의미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사원명과 입사일을 조회해달라. 사원명은 어떤 테이블에 들어있어요? 여기 EMP에 그냥 들어있지 않나요? 그죠? 입사일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EMP에 들어있죠. 그러면 셀렉트 사원명이 이 네임이니까 이거 하나 조회하고, 입사일은 컬럼 이름이 이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EMP 테이블로부터 조회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당 사원이 언제 입사를 했는가 이렇게 추려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앞부분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원번호와 이름을 조회해달라. 사원번호는 EMP NO라는 콜럼이죠. 셀렉트 EMP NO, 그리고 이름, 이 네임이 될 거예요. from EMP. 자, 이렇게 조회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사원 번호에 해당하는 사원은 누구인가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원 테이블에 있는 직책의 목록을 조회하라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사원 테이블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직책, 어떤 컬럼이에요? 잡이죠. 잡 컬럼의 목록을 조회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만 보여주면 돼요? 일단 컬럼은 잡만 보여주면 되겠죠. 자, 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EMP 테이블로부터 조회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끝날까요? 좀 더 보여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중복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직책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지 사원들의 직책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린 직책이 이 회사는 어떤 직책들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랑 의미가 부합을 하니까 얘를 디스팅트로 중복 제거를 해주면 데이터가 잘 나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 힌트 보면은 그룹 바이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사실 디스팅트도요 집계함수랑 유사한 친구입니다. 중복값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디스팅트를 그냥 쓰면 당장 이것만 해봐도 이거 뒤로 가죠. 데이터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렸죠. 중복된 게 그대로 다 나와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얘는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중복 제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디스팅트를 사용을 할 때 얘도 집계함수랑 유사하게 그냥 그룹 바이를 거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얘만 쓸 때, 집계함수만 쓸 때는 상관이 없었죠. 근데 다른 컬럼을 같이 조회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룹 바이가 필요했어요. 근데 디스팅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약간 정리되어 있는 글 나름이긴 한데,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집계함수를 검색을 했는데 불구하고 집계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5가지 나오는데 플러스로 디스팅트가 들어가 있죠. 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10개라고 했을 때 중복을 제거하면 어쨌든 이 데이터의 개수가 바뀔 거니까 집계함수는 이 데이터를 하나로 만들 거고, 그죠? 원래 있던 데이터의 개수를 변화시킨다라는 공통점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팅트도 그룹 바이가 거의 세트이기 때문에 힌트에 나와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잡만 보여줄 것 같으면 사실 그룹 바이가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다른 컬럼을 같이 보여준다라 그러면 그때부터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총 사원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참,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디스팅트가 지금 제가 이 키워드를 사용하고 한 칸 띈 다음에 잡이라고 하는 컬럼명을 적어줬죠. 근데 사실 이렇게도 써도 돼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동작을 해요. 집계함수 사용하는 것처럼 둘이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총 사원수, 우리 뭘 사용해야 되죠? 네, 숫자를 세야 되기 때문에 count라고 하는 집계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총 사원수네요. 누굴 기준으로 숫자를 세야 돼요? 자, 우리가 EMP 테이블을 한번 까서 보면은 이 테이블 중에서 count 요 안에 컬럼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다르게 나오는 컬럼이 두 개 있어요. 누구랑 누구죠? 그쵸, MGR과 커미션. 얘네들은 왜 우리가 생각한 거랑 결과가 달라질까요? 네, 널은 카운트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거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널 값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들어있는 데이터만 보고 생각할 게 아니라 테이블의 구조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런 건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EMP에 대한 구조를 봤을 때 자, 이게 컬럼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널 여부가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EMP NO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널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카운트에 실제로 데이터가 널이 없어도 이런 컬럼들은 카운트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개발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은 사실 어디 갔어? 데이터가 널이 들어있는 컬럼 자체가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만 피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널이 다 가능하대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사실상 사원 테이블이라 그러면 얘도 널이면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테이블 구조는 된대요. 그러면 데이터가 한 줄이 추가가 됐는데 얘 빼고는 비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쿼리에다가 뭐 이런 거 넣어놨대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하고 넣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빈 데이터 들어왔대요. 그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또 손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쿼리를 좀 신경을 써서 짜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총 사원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테이블에 PK를 담당하고 있는 이 컬럼을 적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얘는 절대로 널이 들어올 수 없는 컬럼이니까. 왜? PK니까. 우리가 낱널 같은 거 안 해줘도 PK는 널이 안 되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내가 특정 카운트만 세야 되고 널을 세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면 당연히 그 상황에 맞게끔 쿼리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총 사원수는 14명이래요. 자, 다음 문제. 부서번호가 10인 사원을 조회해달라.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보면서 할게요. 자, 부서번호가 10 누구예요? 누구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 그쵸? DEPT NO, 데프트 NO 얘 보고 알아야 되죠. 얘가 부서 번호니까. 그럼 여기서 부서 번호가 10인 사원은 얘 3명이네요. 얘는 7782 클라크고 얘는 킹이네요. 그리고 얘는 7934의 밀러래요. 이런 거 이제 초반에 공부하실 때 문제 풀 때요. 일단 데이터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직접 또 찾아보고 내가 조회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도 비교해보고 이것도 상당히 연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사원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전체를 다 조회하죠.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한 게 없으니까. 자, 프롬
그리고 EMP에서 조회를 할 건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전체가 다 나올 거니까 우리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웨어절.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줘야 되죠? depth NO가 몇? 10. 자, 지금 보면 결과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지웠네요. 이거를 다시 보면서 지금 depth NO 이 타임 뭐예요? 데시멀이죠. 데시멀은 그냥 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왜 데시멀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그 쿼리가 이 테이블 만드는 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는 건데 데시멀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숫자예요. 자, DB에서 숫자를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홀다운표 없이 써도 되죠. 문자를 쓸 때는 얘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얘가 보세요. 지금 데시멀인데 이렇게 조회를 해도 결과는 나와요. 왜냐면 MySQL이 완전히 바보는 아니에요.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가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유들이 있게 매칭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개발자는 그걸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 내가 확실하게 했을 때 기계가 기계가 제대로 돌지 않았을 때 그래야 에러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거 허용해주지 않을까 하고 막 던졌는데 에러가 나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확실하게 잘 집어주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다면 이게 더 맞는 표현이란 얘기죠. 타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봤던 클락, 킹, 밀러 잘 나왔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월급여가 2,500 이상 되는 사원을 조회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사원 조회니까 별로 해주고 from EMP에서 할 건데 왜요? 월급여는 지금 어떤 컬럼이 담당하고 있죠? 네,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담당을 하고 있죠. 셀이 2,500 이상이래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해주고 얼마를 넣어주면 돼요? 2,500을 넣어주면 되죠. 이러면 2,500보다 큰 애들이 다 나올 거니까. 여기에 영영 소수점 두 자리 들어가 있다고 우리도 이렇게 해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500이랑 2500.00은 데이터상에선 다른 데이터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정수랑 실수는 다르긴 한데 비교잖아요, 이건. 250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인지를 해줍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러면 지금 3000으로 되어 있는 애가 둘이죠. 잘 나오잖아요. 이상이니까. 포함 관계니까. 이렇게 하면 얘도 잘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숫자끼리의 연산이고 그냥 비교 연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수점이 좀 중요한 데이터였고 얘가 좀 차이가 크다면 당연히 신경을 좀 써줘야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다. 이름이 킹인 사원을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select from emp where 이 네임이 킹. 자, 이렇게 하면 킹이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잘 나와요. 둘 다 같은 결과를 나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킹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무슨 킹이 좋을까? 아서킹이었다. 그러면 그 친구도 나올 거니까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둘 다 분명히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데이터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확히 킹인 사원을 찾고자 했던 거고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한 게 요게 더 더 확실하게 목적을 찾아갔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애초에 이 쿼리가 얘보다 빨라요. like 검색보다 그냥 웨어절에서 이거 인에 찾아오는 연산이 더 빠릅니다. 지금이야 데이터가 간단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보시면은
얘 실행하면 이 하단에 실행 속도랑 총 걸린 속도가 나오거든요. 이 총 걸린 속도 같은 경우는 내가 쿼리를 동시에 여러 개 실행하면은 이 여러 개가 실행되는 시간이 다 연산돼서 나오는 거고, 여기 나오는 실행 속도가 방금 내가 실행한 쿼리를 실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얘는 0초 떠있죠. 0.0000 뭐 이렇게 금방, 엄청 금방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로 0초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도 보면은 별 차이 없죠? 얘 0이고 얘 0.001이래요. 거의 똑같지 않아요?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를 놓고 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양이 조금만 많아지거나 하면 얘보다 얘가 훨씬 빨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14명의 사원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그럼 테이블이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날릴 때 이 14줄짜리 데이터를 MySQL이 첫 번째 있는 데이터부터 아래로 풀스캔을 때리거든요. 이 웨어절 조건을 찾으려면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얘는 같다니까 같은 애를 찾아요. 그냥 같은데? 그럼 찾아요. 근데 얘는 비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요, 얘가. 얘는 단순히 텍스트 비교해서 같으면 가져오는 거고, 얘는 한 글자씩 읽어요. 그러니까 얘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4명이 아니라 뭐 한 1400만 명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풀스캔 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몇십 초씩 걸려요, 진짜. 근데 거기서 이것도 오래 걸릴 텐데 얘는 한 글자를 한 글자를 다 읽어봐야 되니까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게 쿼리를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올바르지 못하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사원들 중에서 이름이 S로 시작하는 사원에 사원 번호와 이름을 조회하세요. 자, 이런 문제를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여줄 게 뭐야? 보여줄 걸 찾기 위해 걸어야 되는 조건이 뭐야? 라는 걸 분리시켜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뭐죠? 네, 사원 번호랑 이름이 되겠죠. 그럼 일단 이걸 쓰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거니까 사원 번호면 EMP NO고, 그리고 이름이면 이 네임이죠. 난 이 둘만 보여주면 돼요. 문제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자, 풀어. EMP에서 조회를 할 거고, 왜요? 사원들 중에 이제 이름이 S로 시작하는 애들만 가져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like를 써야만 하겠죠. 왜냐면 포함 관계를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지, 이 name, like S로 시작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건 이제 뭐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른 결과를 뱉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S로 시작이니까 이렇게만 넣어준다면 스미스랑 스캇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원 이름에 t가 포함된 이래요.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포함된. 자, 그럼 이제 뭐만 바꿔주면 돼요? 퍼센트 하나 앞에도 붙여주고 얘를 t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뭐로 시작하는, 뭐로 끝나는이 아니라 포함되는 거니까 내 t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기만 하면 다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커미션이 300, 500, 1400인 사원의 4번과 이름 커미션을 조회해달래요. 일단 여기서 내가 보여줄 건 뭐다? 4번과 이름과 커미션이다. 그러면 조회할 거야. 뭐를? 4번을, 그리고 이름을, 그리고 커미션을. 이걸 어디서? EMP 테이블에서. 근데 그냥 불러올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가져올 거다. 그럼 커미션이 300, 500, 140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이런 거예요. 이거죠. 5어 연산. 이러면 300인 애도, 이거는 얘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이 중에서 커미션 300인 애 누구예요? 여기 알렌 두 번째 얘네요. 그쵸? 500인 애 누구예요? 밑에 있고 워드.
그 다음에 1400 말틴이네요. 이렇게 3명 우리가 눈으로 봤죠? 자, 이렇게 검색 때려보면 3명 잘 나오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커미션이 300이다 라고 하면 누굴 찾아요? 알렌을 찾아요. 그리고 또 누굴 찾아요? 자, 여기서 이제 5어 연산자이기 때문에 300이거나 500이거나 1400인 애들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엔드로 엮였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는 그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 데이터 제1 정규화 과정을 배웠을 때 한 컬럼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안 넣는 게 맞으니까. 애초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얘는 일치하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 개가 들어있다면 애초에 일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5어 연산자를 사용해서 묶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이고,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얘보다는 사실 이게 이제 편하죠. 자, 커미션 컬럼에 얘네가 포함되면이에요. 얘네가 있으면. 인이잖아요, 인. 뭐뭐 안에. 커미션 컬럼 데이터 안에 이런 애들 있으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함수가 없어도 쿼리를 짤 수는 있어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함수를 알면 알수록 쿼리는 간결해지겠죠. 실제로 작업 속도의 영향이 함수를 쓴다고 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 이러면은 편해도 함수를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같은 결과를 뱉어줄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다. 활용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자, 월급여가 1200에서 3500 사이 조건이겠네요. 그런 사원의 사번과 이름과 월급여를 조회해라.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4번 EMP NO, 그 다음 이름, 이네임, 월급여, 셀 보여주면 돼요. 어디서? EMP에서. 근데 월급여가 셀이 120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엔드예요, 오어예요? 여기는 엔드로 가야만 하죠. 이게 왜 엔드로 가야만 하냐면,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X축 하나만 그리면 돼요. 1200 3500 한 이쯤 있겠죠. 자, 1200 이상이래요. 3500 이하래요. 둘 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냥 모든 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사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여기는 아니고 여기도 아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무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엔드 연산자만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사이니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활용해서 이상 이하 관계로 만들어주면 문제가 의도하는 대로 좀 더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between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한다면 좀 더 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between 1200 맞나? 1200 and 3500. 이러면 between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건 메모장이 나겠다. 이거예요, 이거. between A and B. 여기서 A와 B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갖다주는 문법입니다. 그냥 이런 문법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 아까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 둘이 지금 쿼리를 실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직급이 매니저고 부서번호가 30번인 사원의 이름, 4번 직급, 부서번호를 조회하래요. 일단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 select 사원의 이름, 이네임, 4번 EMP NO, 직급은 뭐예요?
MGR 그리고 부서번호 뎁트 NO가 되겠죠? 얘네 다 EMP 테이블 안에 있네요. 그럼 EMP까지 여기서 찾을 거야. 근데 직급이 매니저여야 된대요. 그럼 왜요? MGR이 MGR이 아니라 잡이에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컬럼이 헷갈렸네요. 잡이 매니저가 그냥 매니저겠죠? 그냥 매니저 맞죠? 이거? 맞네. 자, 매니저고 그리고 그럼 뭐예요? 엔드죠. 그리고 뎁트 NO가 30 조건을 여러 개를 걸어줘야만 한다. 그러면 이 블레이크라고 하는 애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둘 다 만족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부서번호가 30이 아닌 사원의 이름 부서번호를 조회해달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부서번호가 30인 애를 찾았었는데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부서번호 30인 애 찾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잡은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름, 4번 이름 순서도 맞출게요. 4번 이름 부서번호 오케이. 자, EMP에서 똑같이 찾을 건데 이거는 부서번호가 30인 애들만 찾아줘요. 그러면 전체 14명 중에 이 6명만 빠지면 되겠네요. 그쵸? 그걸 우리가 조건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30이 아닌 애들이란 조건을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30이 아닌 애들 나올 거니까 나머지는 다 30이니까 14에서 6명 빠지면 8명 맞네요. 그쵸? 근데 얘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 표시도 똑같이 같지 않다를 의미를 합니다. 느낌표 이퀄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에서 보통 다 같지 않다. 그리고 애초에 비교연산에서 쓰는 기호잖아요. 근데 이 부등호, 양쪽으로 닫혀있는 이 부등호는 이제 DB 쪽에서 사용이 가능한 같지 않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사실 이 기호의 어원 자체는 근원 자체는 비교할 수 없다의 의미긴 해요. 근데 이게 DB에서는 같지 않다로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건 취향으로 써요. 네, 완전히 취향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느낌표 이퀄을 쓰거나 이걸 쓰거나 둘 다 개발자의 취향이라서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왜냐면 기능상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커미션이 300, 500, 1400이 모두 아닌 사원의 사번과 이름과 커미션을 조회하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일단 조회를 해야 되는 게 4번 EMP NO, 이 네임, 그 다음에 커미션 얘네 세 개를 조회를 EMP에서 할 건데 왜요? 자, 아까 우리가 커미션 300, 500, 1400인 애를 고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이게 더 편하다 했죠? 이걸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반대의 결과를 원해요. 그러면 얘가 인이니까 커미션에 이런 값들이 있으면이었죠. 그러면 이게 안에 이런 애들이 없으면 이란 질문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not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not in이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in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하게 돼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14명 중에 3명 빠졌는데 1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왜 그래요? 네, 나머지는 커미션이 데이터가 널이니까. 그 널인 애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안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네, 널은요. 이거 옛날에 DB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백과 널의 차이 얘는 빈 휴지심이었고
얘는 휴지심조차도 없는 거였죠. 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빈칸으로 놓을 수 없으니까 애초에 그 컬럼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널인데 데이터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빈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죠. 애초에 테이블의 형태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예 없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널인 애들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예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커미션이 널인 애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뭐 쓰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는 거니까 AND든 OR든 엮여야 돼요. 뭘로 엮여야 돼요? 자, 300, 500, 1400이 읽어보면 되죠. 300, 500, 1400이 아니고 널이네를 찾으면 0이 나와요? 0은 못 나와요. 그러면 왜냐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우린 널이네 찾겠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어로 연산자가 묶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을 때 나왔던 0이라는 친구를 포함한 널들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입으로 말만 해봐도 사실 300, 500, 1400이 아니고 널이네를 찾으면 결국 널이잖아요. 그러니까 5어로 엮여야 300, 500, 1400이 아니면서 널이네까지 같이 보겠다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냥 입으로만 말해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여기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도록 하고, 자, 이름에 S가 포함되지 않는 사원의 4번 이름. 그럼 일단 셀렉트 4번 EMP NO. 그다음 이름 eName from EMP인데, 자 왜요? 아까 우리가 이름 eName like 해서 S가 포함 이런 식으로 했었죠? 아까는 S로 시작이었지만 지금 포함이니까 이렇게 하면 S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부정의 의미. 우리가 아까 nadin에서 해봤던 그냥 not만 붙이면 돼요. not like. 그럼 얘를 포함하지 않는 사원의 이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in, nadin. like, not like. is null, is not null. 우리가 일반적으로 not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주면 부정의 의미가 된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부터 모든 경우를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혹시 not 붙이면 될까? 해서 했는데 안 돼. 그럼 찾아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식을 넓혀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급여가 1200보다 미만이거나 3700을 초과하는 사원, 이게 조건이겠죠? 셀렉트 4번 EMP NO. 그다음 이름 eName 월 급여 셀 from EMP. 왜요? 조건 셀이 1200보다 미만이면 포함 관계가 아니네요. 이거를 빼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AND예요, OR예요? OR로 가야죠. 여기서 AND가 돼버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얘가 3700을 초과하는, 이렇게만 완료를 지어줘도 결과는 잘 나올 거다. 800은 1200보다 작으니까 나왔고, 950도 그렇고 1100도 그래요. 5000은 얘보다 크니까 나왔죠. 그럼 이것도 아까 우리가 between 같은 걸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해보자면, between 1200 and 3700 하면 결과 뭐 나와요? 이 사이에 있는 애들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이가 아니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not 붙인다 그랬죠? not between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가 아닌 결과, not은 활용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직속 상사가 너린 사원의 이름과 직급을 조회해라. 자, 일단 이름과 직급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select 이 네임과 그 다음에 직급이면은 이게 MGR이죠? 아닌가? 직급 컬럼이 헷갈리네요. 아니지, MGR은 직속 상사, 직급이면 직급이 잡. 자, 이렇게 둘을 조회를 할 건데 왜요? 직속 상사면 누구예요? 어떤 컬럼 봐야 돼요? 예, 드디어 MGR을 봐야죠. 저 왜 이렇게 MGR을 좋아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MGR 컬럼을 봐야 돼요. 네, 직속 상사가 너린 누구예요? 여기서 킹이죠, 킹. 킹이 왜 직속 상사가 없어요? 사장이라 그래요. 프레시던트 대표라서. 얘가 대표니까 직속이 없는 겁니다. 대표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MGR이 너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에러 나죠? 이런 건 없대요. 난 지금 프롬을 안 썼어. 그죠? 이것도 문제가 있었네요. 이거 왜 안 돼요? 분명히 MGR 컬럼에는 널이라는 애가 들어있는데 이거 그 말이랑 같은 말 아닌가요? 네. 비교 대상이 못 돼요. 이거는 제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비교 방식이고요. 우리가 MGR이 데이터가 널일 때는 is null 가지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냥 널과 같아, 널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널과 같아 라고 물어보면 가져올 것 같은데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is null을 사용해서 얘를 찾아내야만 해요. is는 안 null은 여기 왜 있는 거야? 아무튼 어쨌든 그러면 이제 부서별 평균 월 급여, 평균 월 급여 우리가 보여줄 게 이거죠. 부서별 평균 월 급여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select 부서 뭐한테 있어요? 뭐가 부서 정보 담고 있어요? 네, 뎁트 NO가 갖고 있죠? 뎁트 NO 그리고 평균 월 급여래요. 그쵸, 이제 우리가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자, 샐러리가 월급여를 갖고 있을 건데 이 샐러리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컬럼들이 갖고 있는 샐러리 값들 다 더한 다음에 사원의 그 명수로 나누면 전체 평균 월급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부서별로 찾아야만 하니까 그러면 avg 함수 일단 사용을 해주고요. emp에서 찾을 건데 자, 이대로만 하면 20번 부서가 2073에 214286이라는 결과를 뱉어줬네요. 근데 얘는 전체 급여 다 더한 거에서 14로 나눈 값이겠죠. 근데 20번 부서가 그 값을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욕심쟁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네, 그룹핑을 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그룹 바이 뭘로 해야 돼요? 네, 뎁트 해놓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번 부서는 2916, 20번 부서는 2175, 30번 부서는 1566이 되겠네요. 30번 부서가 급여가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자, 그러면 부서별 전체 사원수와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 둘 다 수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써야 돼요? 네, 카운트를 써야 돼요. 근데 부서별이니까 일단 뎁트 NO 하나 박아주고 그 다음에 전체 사원수 카운트 뭐 이런 거 넣어주고 그 다음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수래요. 그럼 뭐 넣어줘야 돼요? 일단 커미션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저 카운트 안에는 커미션이라고 하는 컬럼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이 커미션을 받는 사원들의 개수가 나올 거니까 이거를 EMP에서 조회를 할 거고 자 그냥 하면 20번 부서가 14명인데 커미션을 4명이 받는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룹핑 또 해줘야겠죠.
자, 이러면 10번 부서는 총 3명이고 커미션은 아무도 못 받고, 20번 부서는 총 5명이고 커미션은 아무도 못 받고, 30번 부서는 총 6명인데 커미션을 4명이 받는데요.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질문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가 EMP 테이블을 까보면요, 전체 어딨어? 있다. 자, EMP 테이블을 까서 보면요, 얘는 커미션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랑 널은 뭐가 다르다? 얘는 휴지심 있는 거, 얘는 휴지심조차도 없는 거. 그럼 얘는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받았는데 없는 겁니다. 널과는 다른 거죠. 데이터에서는 진짜 널과 그 0이라는 혹은 공백이라는 이 값들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인지를 잘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지금 데이터 처리가 찝찝하다고 한다면 이 친구를 빼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를 불러내서.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상황을 이제 실무에서 한다고 치면은 애초에 이런 데이터는 안 들어있긴 해요. 잘못된 데이터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얘를 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빼냐면 뭘로 빼볼까? 이런 거 하면 돼요. 얘가 0이면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가 0이면 그러면 아니지, 잠깐만, 이건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커미션이 0이면, 이거 뭐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 별거 아니고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 문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그냥 셀렉절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컬럼, 그리고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 컬럼인데 이 컬럼의 값이 지금 if, 만약에 age라는 컬럼의 값이 18보다 18 이상이면 얘는 그냥 이대로 쓰고요.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그럼 18 미만이겠죠? 그 상태면은 미성년자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내가 볼 때만 데이터를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별명을 이걸로 하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를 이거 말고 여기서는 그냥 이걸로 하고 이런 걸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커미션 얘 값이 0이면 뭘로 할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0이 아니면 그냥 커미션으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잠깐만 여기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EMP 테이블 안에 300, 500, 1400, 그 다음 0.00 나머지가 널이었죠. 그 중에서 커미션이 0이면 얘로 할 거고 0이 아니야? 그럼 그냥 커미션 그대로 쓰겠어. 이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게 if고요.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게 MySQL에 KSWhen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냥 조건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이 KSWhen, 이 문법을 사용하면 저 if랑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얘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시가 다 왜 이러지? 좀 쉬운 예시 없나? 간단한 거? 이거 괜찮네.
자, 이거 그냥 셀렉절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케이스로 시작을 했고 when 이게 조건 줍니다. 우리가 아까 if 썼을 때 첫 번째로 왔던 그게 조건이었죠. 그럼 조건이 여기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이면 얘를 반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if 콤마 하나 찍고 여기 왔던 거예요. 이게 참일 때죠. 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 조건 쓰듯이 여기 참이 아니야? 그럼 얘를 안 하고 내려가요. 그 다음 얘를 봐요. 얘도 참이 아니야? 그럼 얘도 안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줘요. if, case when 유사한 동작을 하는 친구인데 누가 편할, 이때는 얘가 편하고 이때는 제가 편하고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적절히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 처리, 셀렉절 자체에서 조건 처리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나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날려서 DB를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때 조건을 사용하는 부분은 where절과 그 다음에 어디? 해빙도 있고, 근데 해빙 전에 하나 더 있어요. 사실 where보다도 먼저 이게 나와야 돼요. 순서로만 보면 네, 온절, where절, 해빙절 조건절의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셀렉절 안에서도 조건을 쓸 수가 있다. 그게 if랑 case when이다.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만 잘 알고 계셔도 나중에 강사가 분명히 셀렉절에서 조건 쓸 수 있다 그랬는데 하면 그 키워드 생각하고 검색해보면 다 나오겠죠. 근데 하다못해 키워드를 몰라도요. MySQL select 조건 치면 이 글 보다 보면 어딘가에선 where를 알려주고 있고 어딘가에선 if나 case when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대신에 찾아보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배웠을 때 키워드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느낌이랑. 21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까요? 57분이니까 부서별 최대 급여와 최소 아니다. 여기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죠. 왜냐면 얘도 급여인데 얘도 급여네요. 여기서부터 쉬는 게 낫겠네. 그러면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